안녕하세요, 이진쌤입니다. 오늘 할 내용은 이제 도함수의 활용에서 마지막 단원 속도와 가속도 나누기예요. 사실 이 내용은 뭐 어렵게 생각하려면 정말 어려워질 수 있어. 물리랑 연관시킬 수 있는데 우리는 물리를 좀 싫어하지. 물리 힘들어하잖아요. 똑똑한 애들만 하는 것 같고. 그렇지만 우리 지금 미통기 수준에서는 좀 쉬운 버전들만, 특히 앞으로 왔다 갔다, 뒤로 왔다 갔다, 아니면은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정도의 운동만 이제 해결을 할 겁니다. 그래서 크게 어렵지는 않을 거고요. 이제 속도와 가속도가 무엇인지, 그리고 얘네들의 정의 어떻게 되고 얘네들의 관계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유사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게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을 하고 가도록 합시다. 자, 수직선 위를 운동하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위치는 다르게 말하면 좌표, 앞으로 뒤로 움직일 때는 좌표 위치라고 얘기할 수 있고, 뭐 위아래로 움직일 때는 뭐 높이라고 얘기를 하실 수 있겠죠. 아무튼 위치가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X 위치는 T에 대한 함수 ft 이런 식으로 주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그때 이 속도를 V라고 얘기를 하고 가속도를 A라고 얘기를 합시다. 자, 속도는 V고요. 가속도는 A라고 얘기를 할 거야. A는 가속도, B는 속도예요. 자, 이때 A는 뭐가 되냐면은 A는 F'T예요. 다르게 말하면은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것이다. 이런 얘기가 되겠지. 자, 그러면은 위치는 어떤 문제였으니까? x라는 문제였으니까 x를 t에 대해서 미분하세요. dt, dx라고 얘기를 하시면 되겠지요. 됐습니까? dx, dt라고 얘기하셔도 되고요. 그래서 속도는 위치를 미분하면 나오는구나 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어요. 자, 그럼 가속도는 뭘까? 위치가 얼만큼 변화하는가? 이게 속도랑 연관이 있대. 그럼 가속도는 속도가 얼만큼 변화하는가? 인 거니까 뭐랑 연관이 있겠어? V랑 연관이 있겠죠. 그래서 얘는 dv, dt랑 같다라는 거 체크하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내용을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보자면, 자, 위치가 있어. 근데 위치를 어떻게 하면? 미분을 하면 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속도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속도를 또 뭐 하면? 미분을 하면 뭐가 되는 거야? 뭐가 되는겨? 가속도가 되는겨. 그래서 이 관계는 정말 중요해요. 잘 알아두셔야 돼요. 아주 중요함. 됐습니까? 자, 참고로 속력이라는 건 뭘까? 속력과 속도를 잘 구분을 하셔야 되는데요. 속도는 방향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앞으로 가는 걸 양의 방향으로 간다면은 내가 1초에 20m씩 뛰어가는 거야, 앞으로. 그러면은 속도는 20m/s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실 수 있어요. 근데 내가 뒤쪽으로 뛰어간대. 그러면 속도는 마이너스 20m/s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속도는 음수가 될 수 있어. 방향이 반대 방향이란 얘기거든요. 근데 속력은 속도의 크기, 절대값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앞으로 1초에 20m씩 가든 뒤로 1초에 20m씩 가든 결론적으로는 그냥 속력은 무조건 20m/s가 되는 거예요. 방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속력은 뭐랑 연관이 될 수밖에 없냐면은 앞으로 가든 뒤로 가든 그냥 내가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으니까 속력은 이동 거리와 관련이 있는 거예요. 다시 속도는 방향이 있었어요. 앞으로 갈 때는 플러스, 뒤로 갈 때는 마이너스. 위로 갈 때는 플러스, 아래로 갈 때는 마이너스. 그러다 보니까 이동 거리가 아니라 뭐랑 연관이 있어? 위치랑 연관이 있는 거야, 속도는. 그렇지만 속력은 그냥 가는 것에 목적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동 거리와 관련이 있다. 움직임 거리와 관련이 있다. 이런 내용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가속도의 크기를 물어보는데요. 이건 뭐 되게 뻔한 것 같아요. 가속도의 크기는 뭐랑 같겠어요? 그냥 가속도의 절대값과 같은 거지. 마찬가지로 가속도의 부호도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겠죠. 속도가 점점 빨라진다면 가속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당연히 가속도의 부호가 양수가 돼야 되겠지. 근데 속도가 점점 느려진대. 그러면 속도가 줄어든다라는 말은 가속도가
음수라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가속도가 음수인 경우에는 내가 운동을 조금 천천히 해야지 좀 느려지게 하고 있구나 이런 내용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문제를 직접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자, 지상 25m의 높이에서 20m/s의 속도 1초에 20m씩 움직이는 거다 맞지? 이런 속도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물로켓의 t초 후의 높이 xm가 x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 이런 식으로 나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지금 얘가 결국 뭐인 거야? 얘가 ft라는 함수가 되어 있는 거죠. 다시 위치가 뭐에 대한? 시간에 대한 함수로 나타나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앞에서 얘기했던 ft는 지금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 이렇게 나와 있는 거지. 자, 그럼 첫 번째 1초 후에 물로켓의 속도를 물어봤어요. 자, 그러면은 속도는 어떻게 나온다고 얘기를 했어? 속도 v는 위치를 미분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했죠. 자, 그럼 미분을 해보자. 어떻게 나와? 마이너스 5t제곱을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t를 미분하면 플러스 20 25를 미분하면 0이 되겠지요. 따라서 1초 후의 물로켓의 속도는 1초 후 t가 얼마니까? 1이니까 f'1과 같지? 그럼 1을 집어넣어봐요. 얼마가 돼요? 10이 되겠지. 단위는 m/s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초에 10m씩 움직이는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제 두 번째 문제 가자. 자, 물로켓이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과 그때의 높이를 물어봤어요. 자, 근데 이제 이때부터 좀 잘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요. 이런 문제 되게 많이 나와요.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까지 혹은 지면에 도달할 때까지 이런 식으로요. 자, 그럼 최고 높이에 도달했대. 그러면 물로켓이 어떻게 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선은 올라가지? 올라가요. 근데 추진력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점점 느려질 수밖에 없지. 그러다가 여기서 스탑을 하고 다시 자유낙하 점점 빠르게 낙하를 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세요? 다시 최고 높이에 가려면은 올라가다 스탑하고 쭉 내려와야 되는 거잖아. 그러다 보니까 높이가 최대가 되었다라는 말은 속도가 얼마가 돼야 된다? 0이 돼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앞에서 속도 관련된 식을 찾았지. 속도가 어떻게 나왔어? V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으로 나온 거예요. 그럼 얘가 0 되는 시간은 언제야? 얘네가 0이다라는 방정식 푸시면 되겠죠? 그래서 10t가 얼마가 되니까 20이 되니까 최고 높이에 도달할 때의 시간은 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걸린 시간은 2시간이래. 2초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자, 그런데 그때의 이제 또 높이를 묻고 있다 맞지? 자, 그러면은 높이는 뭐랑 같다고? 위치랑 같다고요. 그래서 높이를 물어봤으니까 F2 이걸 물어본 거겠지. 지금 X가 FT니까요. 됐습니까? 2초일 때의 위치를 찾은 거잖아요. 2초일 때의 높이. 그래서 이 빨강색 식, 여기 있었던 식 있죠? 여기에 2를 집어넣어. 그럼 얼마가 되겠어? 마이너스 5 곱하기 2의 제곱 4 더하기 20 곱하기 2 더하기 25가 되겠지요. 따라서 마이너스 20 더하기 40 더하기 25기 때문에 글자 이상하네. 25기 때문에 몇 미터가 되겠어요? 계산을 하면 45 단위는 미터가 되겠지요. 됐습니까? 자, 마지막으로요. 물로켓이 지면에 닿는 순간의 속도를 물었어요. 자, 그럼 지면에 닿았대. 딱 그러면은 속도는 0인가요? 그건 아닐 거야. 떨어질 때는 이제 중력의 힘을 받으니까 점점 빨리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럼 지면에 닿았대. 그럼 뭐가 0인 거야? 이 상황에서는 지면에 닿았다라는 말은 x가 0이란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x가 0입니다 라는 식을 모두 해결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우리한테 알려져 있는 x는 마이너스 5t제곱 플러스 20t 플러스 25인 거야. 그래서 얘네가 0이 되면 돼요. 그럼 마이너스 5로 나눠버릴까?
그럼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이 되겠지요. 인수분해 됩니까? t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1 어디에 플러스를 줘야 돼? 그렇지. 여기 플러스 1로 바꿔주셔야 되겠지요. 자, 그래서 t는 얼마가 돼요? 5가 되는 거야. 선생님 t는 마이너스 1은 돼요 안 돼요? 자, 출발 땅 했는데 마이너스 1초 걸렸대. 이게 말이 돼 안 돼? 안 되겠지. 그래서 t가 마이너스 1인 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t는 무조건 5가 될 수밖에 없어. 자, 그럼 묻는 건 뭐였어요? 이 순간의 속도였다 맞지? 자, 그러면 이 순간의 속도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아까 v식 어떻게 나왔어요? v는 마이너스, 글자가 좀 잘 안 보이는 것 같다. 빨간색으로 적을게요. v는 마이너스 10t 플러스 20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t에 뭘 집어넣어? t에 5를 대입을 하는 거죠. 자, 그러면은 얼마가 돼요? v는 마이너스 50 플러스 20이기 때문에 마이너스 30 단위로는 미터 퍼 세크가 만들어지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이 파트를 조금 힘들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하나만 급하게 더 빨리 할게요. 자,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두 점 PQ의 시각 T에서의 위치가 P의 위치는 3분의 1T 세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3분의 1로 나오고요. Q의 위치는 2T제곱 마이너스 10으로 나와요. 근데 문제 조건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 뭘 물어봤지? 그렇지, 뭐가? PQ의 속도가 같아지는 순간에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세요.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자, 그러면은 P의 속도를 VP라고 얘기하자. 그럼 얼마가 돼요? 위치를 미분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이 식을 미분해야 되겠지? 그러면은 T제곱 마이너스 5가 됩니다. 되셨어요? 자, 그런데 Q의 속도를 VQ라고 얘기한다면은 VQ는 얼마가 될까? 마찬가지로 Q의 위치를 미분하면 되죠. 그래서 얼마가 4t 마이너스 어이구 숫자니까 0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4t밖에 안 남아있지. 근데 문제 조건에서는 얘네 두 개가 어떻게 된대요? 같아야 되는데 그럼 t제곱 마이너스 5가 4t가 되도록 하는 t를 찾아주시면 돼요. 그럼 당연히 한쪽으로 몰겠지. t제곱 마이너스 4t 마이너스 5는 0으로 바꿀 거고요. 얘는 인수분해가 돼 안 돼? t 마이너스 5, t 마이너스 1. 자, 어디에 플러스를 줘야 될까? 1, 5? 그치, 1에다가 주셔야 되겠지요. 그래서 t가 얼마가 돼요? 5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5초가 딱 지나면은 5초? 시각이 5가 지나면은 P의 속도와 Q의 속도가 같아지는 거야. 지금 두 점 사이의 거리를 물었죠. 그럼 우리가 뭘 확인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두 점의 위치를 확인해야 되겠죠. 너 어디 있니? 나 여기 있어. 그래야 우리 둘 사이의 거리를 알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은 x, p를 구해봅시다. 언제? t가 뭐일 때? 5일 때요. 그럼 위에 있는 이 식에다가 5만 대입해주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5를 대입을 합시다. 그러면은 이러한 식이 될 것 같아요. 됐습니까? 자, 근데 앞에 있는 식은 얼마예요? 5의 세제곱은 125인가요? 5의 제곱은 25인가요? 그래서 이런 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 3분의 125 마이너스 25를 3으로 통분을 하자면은 75가 되죠? 또 플러스 1인 거예요. 그래서 XP는 얼마가 돼? 125에서 75를 빼면은 51을 더하면은 51. 그래서 51을 3으로 나누면은 17이 될 거예요. 그래서 P라는 점은 17의 위치에 있는 거야. 자, 그럼 같은 방식으로 XQ, T가 5일 때의 Q의 위치를 한번 구해봅시다. 그러면은 이 식 위쪽에 있었던 XQ, T식에다가 T 자리에 5를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그러면은 2 곱하기 5의 제곱 마이너스 10이기 때문에 이 5의 제곱은 얼마야? 25. 그래서 50 빼기 10은 40이 되겠지. 그래서 P는 17에 있고요. Q는 40에 있어. 따라서 얘네들의 거리는 얼마가 될까? 두 점 사이의 거리는 40과 17의 거리이기 때문에 23이 되겠지요.
됐습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속도와 가속도 문제를 해결을 했고 우선은 기본적인 것들을 풀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알겠지? 제일 중요한 거는 위치는 속도와 관련이 있어. 위치의 변화가 속도와 관련이 있어. 그러다 보니까 속도는 위치를 미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은 가속도는 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알려주는 거야. 그럼 가속도는 속도를 미분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지. 됐습니까? 자, 오늘의 미션은요, 굉장히 간단한 거예요. 위치와 속도와 가속도, 이 셋의 관계를 적어 오시면 됩니다. 플러스 알파로 속력이 무엇인지, 속력의 뜻도 적어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수업에서 보도록 해요. 빠이!